마지막 주제로 넘어가야 됩니다. 딴 또 소리를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김의겸? 김의겸. 인간은 빨리 저기 배지 그만두고. 자, 김의겸 기사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UPI 뉴스에서 제목을 이렇게 달았네요. 김의겸 리스크라는 말을 썼는데 김의겸 리스크 맞잖아요. 리스크 정도가 아니라 이런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되죠. 센 발언 나왔다. 네, 안 정치 돼. 그만두라. 장성철. 김의겸 정치 그만둬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 대변인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몇 번 자기 뇌피셜에 의한 브리핑도 하고 주장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기자들이 김의겸이 뭐 브리핑을 하거나 뭐 주장을 할 때 네. 그거 진짜예요?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이렇게 의문을 할 거라, 의문감을 가질 거라고. 그러면은 대변인으로서, 메신저로서, 정치인으로서 네. 치명적인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공당의 입인데. 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스피커로서 이거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대변인인데. 그렇죠. 제1당에.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땐 김의겸 대변인은 희화화가 됐어. 이제 바보가 된 거죠. 바보. 네. 거짓말쟁이라는 프레임에 씌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아니 도대체 이재명 대표 왜 김의겸을 대변인에 계속 두느냐, 왜 그러냐, 그런 불만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래요. 아까 이제 방송에 나가봤더니 민주당 의원들이 방송 출연할 때 딱 한 가지 조건을 내세운대. 뭐요? 김의겸 얘기는 하지 맙시다. 김의겸 얘기는 물어보지 말라고 그런데 그만큼 그거에 대해서 말 섞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봐봐요. 기자들에게 의심을 받죠. 신뢰를 잃었죠. 동료 의원들이 쟤는 뭐야, 같이 어울리기 싫어. 그런 사람은 정치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정치할 수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소위 맛이 간 거예요? 그 사람이 좀 확신범이에요. 예전부터 저랑은 좀 악연이 있었는데 네. 제 김무성 당대표 할 때 저랑 언론중재위까지 가가지고 그때 한겨레 기자 할 때. 네. 예. 좀 악의적인 기사를 써가지고 예. 저랑도 이제 좀 몇 번 다툼이 있었는데 예. 외골수 확신범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윤석열, 한동훈은 나쁜 사람들. 그 나쁜 사람들을 내가 공격하기 위해 약간의 거짓말을 섞어도 괜찮아. 그게 바로 이유대사 만나가지고 하지도 않은 말을 맞아, 브리핑을 맞아. 한 거고. 그 다음에 더 탐사라는 극좌 유튜버 방송, 거기에 말 듣고 그냥 질러버린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국회의원은요, 국무위원을 상대로, 장관을 상대로 뭐든지 물어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최소한 사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고 그 발언을 한 이후에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확인도 안 했고 정치적인 책임도 안 가졌어요. 유감이라는 표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심심한 유감. 네. 아유, 나는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내 마음이 불편하고 다른 사람들이 사과하라니까 그냥 나는 그냥 섭섭하고 마음이 불편해. 어쩔 수 그게 없어. 유감이잖아요. 그거 사과 뭐. 아니잖아요. 그거죠 뭐. 심지어 우리 김의겸 의원께서는 네 진짜 참 웃긴 게 그러니까 형님 딱 얘기하신 게 사실 요만큼의 사실에 양념을 꼭 치는 그런 게 있었어. 여러분 그 과거에 우리 그 국정농단 탄핵 국면 때에 김의겸 의원이 썼던 기사 중에 아주 악의적인 기사 하나가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뭐가 있어요? 마사지사라고 썼거든요. 맞아. 그거 기억나시죠? 네. 마사지사라고 해가지고 마치 진짜 무슨 불법 퇴폐 마사지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서울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받은 마사지사. 전문 어떤 센터의 기관장이었는데 그걸 마사지사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마사지사라는 것과 실제로 뭐 물리치료 뭐든 자격이 있어서 그걸 하는 이 센터장은 다른 거잖아요. 다르죠. 근데 그걸 마사지사로 굳이 딱 썼더라고요. 프레임을 딱 그냥 그걸로 딱 걸어버렸네.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식으로 김의겸이 당시 했었던 게 있고 나아가서 김의겸 의원이 작년에 민주당에서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킬 때 제일 앞장섰던 분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언론중재법이 뭐예요? 결국에는 허위사실에 의한 보도, 허위사실 보도, 가짜뉴스 엄단 뭐 이런 거거든요. 그걸 이제 제일 손들고 나와서 앞장서서 통과시키려고 했던 분이 지금 와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내질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뭐 김의겸 의원이야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고 사실은 저는 뭐 당대변인 당연히 사퇴고 저는 의원직도 솔직히 뭐 자격이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엄청 아끼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냥 그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 저도 이제 방송 만나면 피곤한 사람들 있거든요. 막 빡빡 우기고 막 이런 사람들, 싸우고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중용을 잘하더라고. 꼭 남국이도 중용을 하고. 그분은 요새 뭐 지역 관리 열심히 하대요. 자, 그러면 슈퍼챗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무찬님, 그럼 국민의힘 당 대표로 누가 되어야 한다고 보세요? 누가 되는 게 좋겠어요? 저는 외연확장 할 수 있는 분은 유승민 의원이라고 보여져요. 유승민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은 중도 외연확장이 있을 거고 민주당이 되게 아파할 거예요. 근데 당원 지지를 받는 게 워낙 요원한 일이 돼버려가지고 당 대표 되기는 불가능해요. 누가 되어야 한다고 당위성을 얘기하셨으니까 당위로 물어보셨으니까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근데 당위적으로는 유승민 대표가 오케이. 돼요. 그러면 시벨롬님 오해하지 마시고 저거는 불어입니다. 대선 전에는 친한 대깨 친구랑 정치 이야기하면 매번 싸웠는데 요즘은 용산에서 일하는 사람 욕하는데 왜 이렇게 잘 맞을까요? 저도 좌파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보수 우파예요. 그게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보수 우파의 가장 큰 덕목 아니겠습니까? 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진보 좌파들이 우리가 조국이다, 우리가 윤미향이다 그러면서 국민적인 비판을 가하는 사람들도 옹호했잖아요. 내부의 자기 정화 기능이 없어지니까 결국에는 정권 교체율이 높아졌고 바로 정권 교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부에서 끊임없이 비판을 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3X라지님, 김상일 민주당의 불합리에 지적을 하면 결국 민주당 편듦, 장성철 국힘을 진심으로 지적함. 저 정말 걱정이 돼요. 저는 국민의힘이 2024년 총선, 2027년 대선 다시 이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준석이 쫓아냈잖아요. 예. 윤핵관들이 전면에 나서고 대통령이 딱 집은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총선 이길 수 있냐고요. 난 진짜 걱정돼요. 그렇죠. 하지만 뭐 근근히 잘 버텨보겠습니다. 자, 제이님, 국힘과 대통령 지지율 지켜주는 고마운 김의겸 의원님. 또 저럴 수도 있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너무 똥볼을 차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의 경각심이 좀 사라진 느낌도 좀 있어요. 그렇지. 우리는 저기 김의겸이 있잖아, 이재명이 있잖아.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좀 우리끼리 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요새는 장경태도 왜 이러는 거예요? 장경태? 걔도 이제 취한 거지. 지지층의 환호. 저도 얘기 들었는데 열렬한 환호를 받지 않아요? 실제로 엄청나게 응원 문자를 받는데요. 후원금도 많이 들어갔을 거야. 그렇다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탐사, 그러니까 조국을 옹호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윤미향 옹호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죠. 제가 장경태 의원 얘기 나왔으니까 이야기하는 건데 김남국 의원이 후원금을 모집하는 방법에 제가 기가 찼습니다. 기가 찼어. 네 진짜 김남국 의원이 어떻게 후원금을 모집했냐면 연애하는 방법 이걸 올렸어요. 지가 모태솔로가? 모태솔로라고 알려져 있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치고 모태솔로에 모태솔로랜다. 여자를 꼬시는 방법, 연인을 만드는 방법에 진짜 내가 손발에 오그라들다 못해 우주 공간이 다 오그라드는 느낌인데 이런 거였었어요. 여자랑 통화를 할 때 계단으로 올라간대요. 왜? 여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면 왜 헉헉거려? 왜 숨이 차? 계단으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왜 계단으로 올라가 엘리베이터 냅두고 그랬더니 엘리베이터로 하면 너랑 전화가 끊어질 수도 있잖아. 이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그게 감동적이에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게 여자를 꼬시는 방법이래요. 지금 우리 여성 패널들 우리 시청자분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자가 썸남이 진짜 그래. 그럼 뭐라 하실 거예요? 댓글 좀 달아주세요. 내가 진짜 내가 여자인데 극혐임. 이런 얘기 나옵니다. 바로 차단. 크크. 싸다구 날림. 바로 차단. 이런 게 여하튼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새 아주 민주당의 젊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너무 정치를 희화화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하여튼 좀 부끄럽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슈퍼챗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르겠다님, 국민의힘의 희망 김의겸 이재명 화이팅.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큰 희망 중에 하나죠.
아이어르님, 소장님 생각하시는 다음 당 대표의 중요한 덕목 세 가지 뭐예요? 첫째 유능했으면 좋겠어요. 유능하다. 경제. 유능하다는 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도 잘 알고 정치도 잘 아는 분. 그런 유능함. 그러니까 경제 관련해서 딱 토론에 나갔을 때 야당 당 대표 아니면 전문가들과도 그냥 완전히 전문가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실력 있네. 정말 실력 있다, 유능하다. 그러한 인정과 능력에 대해서 인정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좀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을 가진 통큰 정치를 할 수 있는 분. 통큰 정치. 네. 내가 당 대표가 됐으니까 내 사람 챙겨야지. 총선 승리보다 내 사람 챙기는 게 더 중요해. 이런 것이 아니라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나를 반대하고 나를 욕했던 사람들까지 다 품을 수 있는 사람.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 또 하나는 이미지가 외연 확장할 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외연 확장. 수고 꼴퉁. 그냥 나 솔직히 정진석 비대위원장 보면 나 정말 방송을 TV를 돌리고 싶어. 그래요? 생긴 것부터 해가지고 그 사람 말하는 거. 어제 우리 가나랑 우리 축구할 때 SNS에다가 가나 초콜릿 뚝 분질러가지고 가나를 이렇게 찢어버리겠어. 이런 식의 페북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 뭐 약간 급하게 지웠다는 게 그거예요? 나 그래가지고 왜 그래 진짜. 그런 꼰대 수고 꼴통 같은 모습 보이지 않고 정말 중도층에서도 그래 저만 하면 됐다. 저런 사람이 집권여당 당대표. 와 이미지 좋네. 이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세 가지는 그런 인물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라도 되면 돼. 네. 두 가지라도. 안 되면 저라도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섭 당대표. 네. 천하람 비대위원장. 천하람. 자, 그럼 나머지 또 읽어드릴게요. 좀 더 위에 올려주세요. 자, SCP-096님 이거 형님 읽어주세요. 장성철 교수님, 꼴통 보스들 눈치 보지 마시고 국힘 책임당원으로서 쓴소리 응원합니다. 네. 당원이시구나. 저는 당원이 아닙니다. 네. 율모차님 끈짜 난구가 이렇게 하고 신정혜님 저는 우리 이준석 대표님 응원하러 왔습니다. 솔직히 정말 저는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얻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저는 이준석 대표 때문에 대선 이겼다고 봐요. 그 전에 보궐선거도 이겼고 그 전에 서울시장도 이준석 대표 때문에 이겼다고 봐요. 저 재보궐선거 때요? 그리고 지방선거도 이준석 대표 때문에 이겼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의 당 대표이자 얼굴로 딱 나타나는 순간 젊은 사람들이 와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 지지율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 와 20, 30대에서 보수파 정당이 민주당을 앞선 적은 이준석 대표 체제였을 때예요. 그 전에 없었어. 그 선거의 여왕이라는 박근혜 때도 못했던 거를 이준석 대표가 해낸 거예요. 보세요. 60대 이상, 20, 30대 딱 결합하면은 선거 천하무적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세대 결합론을 갖고 선거를 다 이겨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 세대 분열론, 여자 남자 갈라치기 뭐 그런 비판 받지만 선거 이기기 위한 최적의 구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대선을 이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준석 대표가 현재 어려움을 잘 극복을 해가지고 정말 보수파 진영의 중요한 정치인으로 계속 거듭나고 다음번에 총선에서 배지도 달고 뭐 대통령도 출마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준석 대표가 가끔 이거 보십니다. 지금 근데 고쳐야 될 거 있어. 많이 고친 것 같은데 이제 예의 좀 갖추고 싸가지 없는 거 그런 비판 좀 받아들여가지고 예의는 갖추는 건 중요하다. 저도 사실은 이제 이준석 대표랑 같이 선거를 치러본 입장에서, 그러니까 재보궐선거에 당시에 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오세훈 시장 캠프에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초반엔 정말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안철수 의원도 후보로 나왔고 나경원 의원도 후보로 나온 상황이어서 오세훈 캠프 내에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때 젊은 사람 딱 3사람 있었어요. 들어갔을 때. 그게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김병민, 이준석, 김재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셋이 같이 선거를 강동의 이재영 전 의원이랑 그 형님이
유세단을 이끌고 저랑 병민이 형이랑 준석이 형 셋이 매일 유세를 갔어요. 같이 항상 같이 다녔었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당시 어떻게 선거를 치렀고 또한 그 청년 유세단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당시 제가 다 봤거든요. 맥락을. 그러니까 선거 정말 잘 치르는 사람 맞아요. 치러요. 네. 그러니까 개인 정치적인 평가를 떠나서 선거를 잘 치르는 사람인 거 맞아요. 네, 그거는 옆에서 본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네. 마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위로 올려주세요. 오늘은 되게 형님 이런 슈퍼챗이 많이 오네요. 와, 감사합니다. 형님 인기가 좋으신 것 같아요. 제이님, 장 소장님 항상 힘내세요. 우리 젊은 가짜 보수들의 희망입니다. 네, 꽃님, 그 가짜 보수가 진짜 보수예요, 제이님. 꽃님님 감사합니다. 꽃님님 정말 감사합니다. 동방쌍용님 국민한테 20% 지지를 받는 자가 당 대표를 자기가 픽하는 사람 세운다고 70% 국민이 그 당을 지지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생각해 보자고. 자, 대선 때 네. 그리고 지방선거 때 그리고 대선 전에 보궐선거 때 네. 당대표가 정진석이었어. 네. 선거 어땠을까? 20, 30대 젊은 친구들이 예. 과연 정진석을 보고 그래 국민의힘에 관심을 가져봐야지 정진석 위원장 뭘 말하나? 이렇게 하겠냐고요.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당대표 정말 중요하죠. 중요해요. 얼굴이니까. 예. 매일매일 나가서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그 다음에 성난총각님 형님 읽어주세요. 소장님, 당대표의 조건을 말씀 안 하시고 왜 대통령과 정반대의 사람을 말씀하십니까? 아, 너무 센 멘트다. 네. 네. 저는 안 그래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거니까 그냥 제 얘기도 들어주시고 네. 성난 총각님 생각도 생각하시고 네. 그렇게 합을 맞춰 가자고요. 차도리님 감사하고요. 박우재님도 감사드립니다. 더 밑에는 없나요? 네. 아, 박우재님 적어도 보수의 정책을 가지고 중도를 예시키고 이끌어올 사람이 당 대표가 되기를. 그게 정답이에요.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피터님님 청년 최고로 장예찬 이사님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섭님 책임감 안 느끼시나요? 저런 사람이 청년 최고로 나가는데 뭐 저 아니고도 나갈 사람 많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도 계시고요. 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어도 청년 최고 나가실 분 많고 뭐 늘 정치인 하는 거 있잖아요. 당이 원하면 출마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뭐. 자 봅시다. 또 동방쌍용님, 유승민은 안 된다고요? 선당우사 타령하던 사람들 어디 갔나요? 그 사람들 뭐 다 지금 권력에 취해가지고 뭐 최면에 네. 걸려 있죠. 뭐. 근데 그 사람들도 오랜만에 권력 잡아가지고 마음껏 누려보라고 하세요. 오래 가지도 않고 그 권력에 취하면은요 약이 없어요. 약이. 그 나중에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으면 그때 가서 후회를 해요. 그때는 늦을 텐데 하여튼 그 못 느낍니다. 자, 그다음에 SCP-096님 쓴소리 못하는 걸 때문에 보수가 4연패한 거죠. 유유. 동네 매니저님 TK에서도 국힘 지지 철회하신 분 많습니다. 이대로 가면 총선 필패입니다. 맞아요. 더 잘하겠습니다. 맞아요. 자, 여기까지죠. 네, 오늘은 3X 라지님 장 소장님 패널로 나가시면 전투력 만땅으로 상대 패널들 부들부들거리게 만들어주세요. 넘 양반님. 아니 근데 저거는 왜 그러냐면 그 방송사에서 아이템을 잡을 때 항상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다 하고 시간이 뭐 몇 분 안 남으면 이재명, 민주당, 김의겸 이렇게 가요. 그래서 막 공격을 하다 보면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요새 사실 좀 그렇긴 그렇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재미없대 민주당 얘기는. 민주당 얘기 너무 뻔하잖아. 막 대장동 얘기를 1년째 막 하고 막 이래가지고 좀 스트레스 받긴 하는데 여하튼 뭐 국민의힘 잘 될 겁니다. 그 이제 앞으로 전당대회가 얼마 남아 있으니까 항상 우리 당원분들 포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벌써 또 형님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방송 시간이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서 한마디만 저 드릴게요. 네. 저기 여기 보니까 뭐 윤태곤님 섭외해달라고 하는데 윤태곤 그 친구는 정말 그 들어볼 얘기들이 많은 친구거든요. 그래서 한번 섭외해서 얘기를 네.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보수 우파 진영 잘못된 거, 윤석열 대통령 잘못하는 거, 대통령실에서 제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보자 못하는 거 그런 거 제 판단과 생각에 잘못됐으면은 저는 계속 공격하고 비판할 겁니다. 뭐라고 해도 대통령실에 저보다 많이 아는 사람 없어요. 국민의힘에 의원들 그리고 뭐 당직자들 저보다 많이 아는 사람 없어요. 저 맨날 욕 먹긴 욕 먹어요. 왜 같은 뼈끼리 왜 그러냐고.
근데 제가 나가서 칭찬하면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대통령님 잘하십니다. 네, MBC 기자 태우지 말아야죠. 네, 뭐 바이든 날리면 이 나쁜 새끼들 왜 날리면을 왜 바이든을 썼을까요?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네. 중도층이 이해하겠냐고요. 저는 끊임없이 저는 보수파 진영에서 쓴소리하는 사람. 뭐 그거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지만 저라도 계속 하겠다. 그것이 바로 2024년 총선, 27년 대선을 이기는 길이다라고 제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욕 먹더라도 계속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로 정치를 안 할 거기 때문에 눈치 안 보고 잘못된 사람들 다 깔 겁니다. 저 공천 뭐 저는 정치 전혀 안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형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뭐 다른 방송 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수다에 출연을 해주시라라는 요청을 드려가지고 또 기꺼이 김재섭 보고 또 와주셨어요. 또 정치와 수다 보고 와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욕하시는 분들도 감사하고 칭찬해주신 분도 감사하고 네. 다음 주 화요일은 누가 나올지 또 전날 제가 커뮤니티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화요일날 특급 게스트들을 모시는 정치와 수다 이 규모에 비해 너무 패널들이 짱짱하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는데 김재섭의 섭외력을 늘 기대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